안녕하세요. 독서 예상 지문 영상에 이어서 이번에는 문학이 올해 수능에 어떤 지문이 나올지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대시입니다. 요 빨간색과 파란색의 의미는 뭐냐면 제가 보통 문학 수업을 할 때 사회 비판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반영문학가라고 언급을 좀 하고요. 이 반영문학가는 어떤 비판적인 형태의 문학, 참여적인 형태의 문학을 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서정문학가 같은 경우에는 이런 메시지보다 사회 비판적인 메시지나 어떤 저항이나 참여하려는 형태의 메시지가 아니라 그냥 개인 서정과 관련해서 슬프고 기쁘고 이런 얘기를 중점적으로 하는 분들을 서정문학가로 주로 분류를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 빨간색은 반영문학가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파란색은 서정문학가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즉, 여기서 빨간색으로 명명이 되어 있는 분들은 사회 비판적인 글을 좀 썼거나 아니면 참여문학을 좀 했던 사람들, 이 파란색의 경우에는 그 경향이 뭐 없진 않지만 짙지 않고 그리고 문제로 낼 때 그런 사회 비판적인 형태와 가깝게 내지 않았던 경우를 요 파란색으로 표시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2020 학년도 때는 6월과 9월에는 서정문학, 그 수능 때는 반영문학과 서정문학이 함께 나온 형태고요. 21학년도 때는 6월과 수능의 서정문학, 9월에는 반영문학을 중점으로 냈고 22학년도 때는 물론 김광규 요 시인 같은 경우에는 워낙 좀 다작을 하셔가지고 둘 중에 어느 한쪽에 넣기에는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6월과 9월에는 서정문학 위주로 그리고 수능 때는 반영문학 위주로 작년에는 6월에 반영문학 위주로 9월과 수능에는 서정문학 위주로 내고 있었습니다. 그럼 올해에는 어떠냐면 6월과 9월 모두 서정문 물론 조지호는 시대 비판적인 글을 쓰긴 썼습니다만 문제에서 그렇게 나오진 않았어요. 좀 더 서정문학 쪽에 초점을 맞추어서 6월과 9월 올해 6월 9월에 갖다가 내놨습니다.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건 그 과학기술 할 때랑 좀 마찬가지로 한 해에 전부 다 과학 지문이 나오지 않고 한 해에 전부 다 기술 지문이 나오지 않듯이 한 해가 전부 다 서정문학과만 나오지 않고요. 한 해가 전부 다 반영문학과만 나오지도 않아요. 그럼 6월과 9월에 좀 더 서정문학 쪽에 초점을 맞추었으니까 수능 때 올해 수능 때는 좀 더 반영문학적인 기조가 두드러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더 사회 비판적이고 참여문학적인 형태의 글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한번 가보면요. 그래서 키워드는 시대 비판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는 반영문학가일 가능성이 높고 보통 요 시대 비판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30년대 전후 일제강점기 저항문학이거나 50년대 전후 전쟁문학이거나 70년대 전후 산업화 도시와 뭐 인간소외, 빈부격차 이런 주제들이 일반적입니다. 30년대, 50년대, 70년대가 좀 일반적인데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의 비중과 그리고 여태까지 냈던 패턴을 보았을 때 전쟁 문학 시인이 안 나온 지가 꽤 됐어요. 보시면 윤동주나 이육사 같은 경우에는 30년대를 대표하는 저항문인이고 김수영과 신동엽 같은 경우에는 60년대 중후반 좀 더 70년대 쪽에 가까운 인물이다 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반영문학가 중에 전쟁문학가가 안 나온 지가 꽤 됐어요. 그래서 낸다면 전쟁문학 쪽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시대 비판하는 사람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나온다면 전쟁문학가일 가능성이 높은데 다 알고 있으면 좋다. 30년대를 비판하는 작가나 50년대, 70년대 모두를 다 알고 있으면 좋지만 50년대 전후로 전쟁 문학 하는 사람들을 좀 더 중점적으로 보면 좋겠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색깔 표현한 것의 의미부터 설명드리면 이 녹색으로 표현한 뭐 한용운, 정지용 이런 작가분들이 있죠. 이 녹색으로 표현한 작가 같은 경우는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에서
겹치는 인물들입니다.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겠죠. 그리고 빨간색으로 칠한 분들은 전쟁 문학을 주로 하거나 전쟁 문학을 했던 사람들을 표시를 해놨습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수능 특강 적용학습 현대시 1강에 한용운과 조지훈 나오는데, 한용운은 저항문학을 주로 했던 사람이고 조지훈은 물론 시대 비판적인 이야기를 쓰긴 썼으나 좀 서정문학에 가까운 인물이기는 합니다. 하여튼 시대 비판적인 메시지를 담았기 때문에 1강 넣어놨고요. 같은 맥락으로 4강의 정지용, 6강의 윤동주, 신동엽. 이 윤동주, 신동엽은 꼭 알고 계셔야 될 게, 윤동주는 이육사라는 사람과 연결해서 좀 자주 문제 출제가 되고, 신동엽은 김수영이라는 사람과 연결해서 자주 출제가 되는데, 너무 최근에 나와서 중요도가 그렇게 높진 않을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8강에는 구상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요. 이 구상 이분이 전쟁 문학을 좀 주로 했던 분이에요. 특히 이 전쟁 문학을 시리즈물로 초토의 시라고 해서 시리즈물로 여러 개예요. 초토의 시가 이 시리즈물로 전쟁 문학을 좀 했던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특히 중요하게 작용할 것 같고요. 그리고 갈래복합 9강의 김춘수. 김춘수는 초기 때 전쟁 문학을 좀 했던 인물입니다. 알고 계시면 좋겠고, 갈래복합 11강에는 김광규. 워낙 다작을 했던 분이라서 반영 문학도 좀 많아서 넣어두었습니다. 그리고 뒤편에 수능 특강 실전학습 1회에 보시면 김남조라는 작가가 나오는데요. 이분은 시도 썼고 소설도 썼는데 초기에는 반영문학을 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알고 계시면 반영문학에서 전쟁 문학을 했던 인물이니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능 완성에도 반영문학 했던 사람 넣어두었는데, 여기서 윤동주, 한용운, 정지용은 수능 특강에서도 겹치고 있으니 중요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또 이제 전쟁 문학이 좀 중점적일 때 주로 나올 만한 인물들이 구상, 박봉우, 신석정, 김남조, 박인환, 황동규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올해의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에는 없지만 전쟁 문학으로 워낙 유명한 사람들, 나올 만한 사람들 추가로 알고 계시면 좋을 분들을 4강에 넣어두었습니다. 신석정, 박인환, 박봉우, 황동규도 마찬가지로 전쟁 문학을 했던 사람인데, 특히 박봉우랑 황동규 같은 경우에는 이 두 분들은 전쟁 문학을 꽤 중점적으로 했던 분이니까 구상 박봉우, 구상 황동규 나온다면 이런 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현대시였고요. 키워드는 시대 비판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들이 나올 거고, 30년대 일제강점기일 수도 있고 50년대 전쟁 문학일 수도 있고 70년대 80년대 산업화 도시화일 수도 있는데, 그 중에 50년대 전쟁 문학 쪽의 주제가 가장 가까워 보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현대 산문입니다. 현대 산문은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당히 애매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준비하실 때 현대 산문의 서정 문학이 나올 수도 있고 반영 문학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다 준비하시고 시간을 좀 많이 사용하셔야 되는, 준비 시간을 좀 많이 사용하셔야 되는 게 이 현대산문 쪽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대 비판적인 메시지를 좀 담는 사람을 빨간색으로, 반영문학가를 빨간색으로, 그리고 서정문학가를 파란색으로 표시를 해봤습니다. 그럼 보면은요, 2020 학년도 때는 박경리 토지 나오면서 반영문학, 그리고 이청준 같은 경우에 이 작품은 반영문학의 기질은 아니지만 이청준 작가가 워낙 반영문학을 좀 많이 쓰는 인물이라서 보라색으로 애매해서 표시를 해두었고요. 수능 때는 김소진 작가의 자전거도둑 작품이 나왔죠. 그래서 2020 학년도 때는 반영, 서정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이 논리를 그대로 가져와 보면요, 2021 학년도 때도 반영, 서정, 특히 이기영 같은 경우에는 카프문학가로 요 반영의 기질이 좀 더 강하죠. 그래서 요 어떤 패턴이 좀 더 근거를 좀 더 제공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2학년도 때는 반영, 서정, 반영.
작년에는 반영 서정이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는 게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한 해가 전부 다 반영문학가가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고요. 한 해가 전부 다 반영문학가가 나오는 경우가 없고 한 해가 전부 다 서정문학가가 나오는 경우도 없는데 주로 비중적으로 보았을 때 반영문학가가 나오는 비중이 좀 더 높습니다. 현대시도 마찬가지였죠. 한 해가 전부 다 서정문학가, 전부 다 반영문학가는 아니지만 현대시 같은 경우에는 서정문학가의 비중이 좀 높았죠. 반대로 현대산문 같은 경우에는 역사적으로 반영문학가의 비중이 좀 높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 한 해가 전부 반영문학이 나오지도 않고 한 해가 전부 서정문학이 나오지도 않는데 비중은 반영문학이 더 높다. 이게 핵심이죠. 그럼 6월에는 뭘 냈냐? 최명익. 그래서 반영문학가가 나왔고요. 9월에는 양귀자 요분 같은 경우에는 워낙 좀 다작을 해서 이분 역시 반영문학가, 서정문학가 뭐 분류는 좀 애매한 인물이지만 문제가 반영문학 위주로 좀 갖다가 냈어요.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는 건 올해 수능 때는 시대 비판적인 메시지를 쓰는 반영문학가보다 그냥 김소진 자전거 도둑, 뭐 서영은 사망을 건너는 법 이런 작품처럼 2020 학년도와 2021 수능 작품처럼 서정문학이 나올 가능성이 확률상 좀 더 높다고 보고 있지만 양 기자 요번에 포지션이 서정문학가라고 하기도 그렇고 반영문학가라고 하기도 뭐한 그런 분이라서 올해 수능 때는 확률만 놓고 보았을 때 반영문학보다는 그래도 9월에 문제에서 반영문학 위주로 갖다 냈으니 서정문학의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가능성을 둘 다 열어두긴 하셔야 합니다. 그럼 결론이 어떻게 되냐면요. 키워드는 서정문학인데 6월과 9월에서 반영문학의 기조 중에 좀 비판하고자 했던 게 소시민이나 지식인, 서벌턴의 고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위 주체들 있죠. 어떤 기득권 쪽이 아니라 사회에서 좀 아래에 있는 좀 하위 주체들의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사람들이 6월, 9월에 나와서 서정문학이 나오더라도 이쪽 주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한 30% 정도 확률로 반영문학이 나온다면 이 경우도 전쟁문학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면 현대문학이 이번에 전쟁문학의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시에서 나오거나 소설에서 나올 텐데 확률이 시에서 나올 확률이 높다 뿐이지 산문에서 나올 가능성도 열어는 두셔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서정문학 쪽을 한 70% 정도로 보고 반영문학 정도를 30% 정도로 보는데 서정문학이 나온다면 하위 주체의 고민들이 주제일 거고 반영문학이 나온다면 전쟁문학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그걸 다 정리를 해보면요. 먼저 케이스를 나눠서요. 서정문학인 경우에는요. 수능특강 적용학습 현대산문 3강에 김동리 나오고요. 김동리 같은 경우에는 서영은도 나왔기 때문에 서영은이 부인이거든요. 최근에 서영은도 나왔기 때문에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 인물입니다. 9강에는 이청준, 물론 이청준은 이 작가 같은 경우에는 반영문학을 쓰기도 했어요. 그래서 포지션이 딱 뚜렷하게 나눠지는 인물은 아닙니다. 10강에 박완서, 원래 박완서 같은 경우에는 전쟁문학, 전후문학을 좀 더 중점으로 여기에 들어가도 되는 인물인데 요번에 요 서정문학 쪽에 넣어둔 이유는 수능 특강에 실려있는 작품이 서정문학이기 때문인 거고요. 전쟁문학을 할 때도 박완서 작가는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 별표를 좀 달아둘게요. 원래 빨간색으로 처리를 했어야 했는데 제가 까먹은 모양입니다. 박완서는 양쪽 모두에 껴있을 수 있는 인물이니까 중요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갈래복합 6강에 함세덕 작가가 나오고 갈래복합 11강에 이근삼 작가가 나오는데 둘 다 서정문학으로 좀 유명했던 인물이니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능 완성에는 251페이지에 이동하 작가가 나옵니다. 역시 서정문학가. 이 공통점은요. 모두 김동리 정도를 제외하면 소시민이나 지식인이나 어떤 서벌턴의 계급들을 좀 대표하는 문학을 썼던 인물들입니다. 그래서 좀 더 하위 주체의 고민을 담는 형태의 주제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반영문학이 만약에 나온다라고 하면 전쟁문학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전쟁 문학이 특히 수능 특강 수능 완성에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수능 특강 앞쪽 38페이지에 전상국 나오고요. 수능 특강 적용학습 현대산문 4강, 5강, 6강, 7강이 전부 다 전쟁 문학입니다. 특히 염상섭이랑 황석영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6월에 최만식 작가가 나왔죠. 이쪽과 이어지는 어떤 리얼리즘의 계보로 이어지는 인물이다 보니까 염상섭과 황석영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 경우에. 그리고 7강에는 이호철이 나오는데 이 작가가 전쟁문학가 하면 가장 먼저 언급되는 인물입니다. 꼭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극수필 2강에는 최만식, 근데 또 나올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봐요. 극수필 4강에는 선우휘 작가가 나오고요. 갈래복합 7강의 전광룡과 이강백, 전광룡 작가 작품은 껍빛단리가 나왔는데 아주 대표적인 전쟁 문학가죠. 그리고 보는 김에 이강백 작가도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기는 해요. 전쟁 문학을 하진 않았지만 극수필이 나온다면, 극이 나온다면 이강백의 가능성이 여전히 높습니다. 그래서 전광룡과 이강백, 요 갈래복합 7강 기억하고 계시면 좋을 거고요. 다음에 갈래복합 10강에 이범선, 오발탄이라는 작품이 들어가 있죠. 대표적인 전쟁 문학입니다. 실전학습 1회에 문순태, 2회에 임철우. 임철우는 이호철과 연관해서 전쟁 문학을 대표적으로 했던 인물이고 시도 있어요. 심지어. 그래서 임철우는 시에서도 나올 만한 인물이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수능 완성 53페이지에 김승옥 작가도 나옵니다.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되냐면 현대문학 전체의 결론은 이번에 현대문학 전체의 결론은 시나 소설에서 전쟁 문학이 나온다라는 게 핵심이에요. 웬만하면 시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고 소설에서 나올 가능성도 있긴 하다. 근데 시에서 나올 가능성이 좀 더 높고 소설은 서정 문학이 나올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시대 비판적인 메시지를 담는 걸 준비할 때 전쟁 문학을 위주로 봐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렇게 이해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고전 시가입니다. 고전 시가는 사실 쉽죠. 이 파란색은요. 양반류적인 성향, 양반 문학을 파란색으로 표시를 했고요. 그리고 평민 문학을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보통 양반 문학의 주제라고 하면 가장 많은 게 자연예찬, 한정가 형태이죠. 내지는 유배가 내지는 유교적 관념과 충효 어쩌고 하는 거 있죠. 이게 대표적이고요. 평민 문학은 주로 사랑과 이별, 풍자나 해학 이런 주제를 담고 있는 게 평민 문학이죠. 양반 문학을 파란색으로, 평민 문학을 빨간색으로 표시하면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건 웬만하면 양반 문학이 나온다 이거예요. 웬만하면 올해 수능 역시 자연예찬, 유배, 유교적 관념과 요 어쩌고 이야기를 할 가능성이 높고 매우 높은 확률로 자연예찬, 그냥 한정가의 형태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물론 평민문학이 나오긴 합니다. 2022학년도 때는 사설시조 나왔고 올해 9월도 사설시조가 나왔는데 한 해에 평민문학이 2번 이상 나왔던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9월에 평민문학, 수능에도 평민문학 이런 식으로 나왔던 적이 여태까지 없었기 때문에 이미 9월에 나온 마당이니 확률상 웬만하면 양반문학 쪽으로만 준비하셔도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올해 키워드는 양반문학일 것 같아요. 고전시가의 경우. 그래서 주제는 한정가, 유배가, 유교적 관념가 쪽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정가는 자연, 유배가는 어떤 유배 생활의 어려움, 고통, 임금님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주로 주제로 삼고요. 유교적 관념가는 충, 효, 의 이런 것들을 주제로 하는 게 유교적 관념가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웬만하면 한정가가 한 95% 정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양반 문학을 다 넣어뒀고요. 여기서 빨간색이 좀 자주 언급되는 한정가들을 빨간색으로 표시했구나. 이렇게 이해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수능특강 앞쪽에 35페이지에 충담사의 작품과 용비어천가가 나오는데 양반 문학이긴 하지만 한정가, 유배가 유교적 관념가 쪽에 해당하기에는 좀 애매해서
굳이 따지면 유교적 관념가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게 중요하진 않을 것 같아요. 수능특강 적용학습에 3강 평시조 모음이 들어가 있는데 여태까지 수능에 연시조가 나오거나 가사가 나왔지 평시조 여러 개를 모아둔 거는 한 5, 6년간 없었습니다.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이 뒤부터가 중요해요. 5강의 박일로, 6강의 조이, 갈래복합 1강의 설장수와 정철. 근데 정철은 최근에 너무 많이 나와서 9월에도 나왔고 확률이 높다고 보진 않습니다. 그리고 갈래복합 2강의 윤선도, 빨간색으로 칠한 양반 문학 하는 사람들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할 것 같고요. 8강의 김인겸 역시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능 완성에 64페이지에 2 나오고요. 마찬가지로 양반 문학 하는 사람이니까 중요하게 알고 계시면 좋겠고 203페이지에 신계영이라는 양반이 나옵니다. 요 역시 중요하게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트렌드가 현대 시에 고전 수필이 나오거나 고전 시가에 현대 수필이 다지문으로 나오는 경우가 좀 많은데 개인적인 예측으로는 요번에 이거는 패턴은 없습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예측인데 요번에 극수필의 비중이 현대 수필 쪽이 훨씬 더 많아요. 고전 수필은 거의 없고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는 건 낸다면 수필을 다지문에 갖다 낸다면 고전 수필보다는 현대 수필 쪽으로 나올 확률이 좀 높겠죠. 그럼 보통 이 수필을 갖다 낼 때 가지문, 나지문의 시들과 주제가 일치하는 수필을 갖다 내거나 대상이 일치하는 수필을 갖다 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요 현대 수필이 나올 가능성이 고전 수필보다는 높으니까 고전 시가에서 현대 수필을 같이 내는 경우에 주제적으로 좀 겹치는 인물들을 정리해봤습니다. 그래서 4번이 그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현대 수필이 나온다면 이 중 한 분일 가능성이 높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8페이지 수능특강 앞쪽 28페이지의 신영복, 갈래복합 1강의 유종호, 극수필 7강의 윤호영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능완성 166페이지의 이어령 요렇게까지 고전 시가에서 현대 수필을 같이 내는 경우에 나올 만한 작가들이니 같이 알고 있으면 좋겠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고전 시가는 웬만하면 양반류 한정가일 가능성이 높아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전 산문입니다. 사실 고전 산문은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죠. 아까 제가 양반 문학은 파란색으로, 평민 문학은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었죠. 요 기조를 그대로 이어가서 마찬가지로 양반 문학은 파란색, 평민 문학은 빨간색으로 표시해 보았는데 역사적으로 다 평민 문학입니다. 사실 소설 자체를 양반이 잘 안 쓰기도 해서 역사적으로 전부 다 평민 문학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고전 소설에서 주로 나올 만한 평민 문학, 영웅군담 소설이라거나 애정 소설 이런 형태의 글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여태까지 그랬으니까 이 기조를 하필 여러분이 수능 볼 때 깨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특히 작품에서 뭐뭐 전 들어가 있거나 작자 미상의 고전 소설들이 다 중요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이 어떻게 나오냐? 평민문학의 가능성이 높고 그 중에 애정소설의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상사동기랑 수경낭자전에서 여성향에다가 애정소설의 여지가 좀 들어가 있는 작품들이기 때문에 굳이 낸다면 애정소설일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애정소설 중요하고요. 영웅군담 소설도 마찬가지로 작품 자체가 좀 많으니까 중요하고 그리고 가전체는 엄밀히 따지면 평민문학이라고 하기는 좀 그래요. 보통 양반가에서 좀 이제 평민문학의 형식처럼 썼기 때문에 애매한 포지션이기는 한데 그래서 가전체를 넣어둔 이유는 좀 많길래 이번에 수능특강 수능완성에 가전체가 많길래 넣어두었습니다. 근데 나올 가능성이 높진 않다고 봅니다. 웬만하면 고전산문은 이 중에서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의 100% 연계되는 게 기존의 패턴이었기 때문에 이 중에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수능특강 적용학습 고전산문의 1강부터 11강 전체가 다 평민류예요. 다 중요한데 그 중에 특히 4강의 숙향전, 5강의 방한림전, 8강의 광문자전이
특히 중요해 보인다가 핵심입니다. 그리고 뒤쪽에 극수필 1강에 통영 오광대라고 나오는데 이거는 탈극입니다. 탈극. 그래서 고전 극이 나온다면 이쪽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갈래복합 2강에 홍길동전, 갈래복합 6강에 운영전이 나오는데 이 운영전도 마찬가지로 매우 중요한 작품입니다. 꼭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임진록은 그냥 읽어만 보세요. 그냥 평민문학에 그래도 가까워서 넣어만 두었을 뿐이지 나올 가능성이 높진 않습니다. 얘는 읽어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수능 완성에도 앞에 백학선전과 허생전이 나오고요. 145페이지에 김원전이 나오는데 이 김원전도 좀 많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뒀고요. 201페이지에 주생전, 223페이지에 까치전과 규중치루쟁론기 나오는데 이것도 역시 평민문학으로서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254페이지의 적성의전도 평민문학으로 중요한 작품이에요. 그래서 웬만하면 뭐뭐 전이 들어가 있거나 작자 미상의 작품들은 다 알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 중에 빨간색으로 칠한 숙향전, 방한림전, 광문자전, 운영전, 백학선전, 김원전, 적성의전이 중요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고전산문에 해당하는 내용이었고요.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되냐면 현대시나 현대산문에서 사회 비판적인 메시지를 담는 경우에는 전쟁 문학일 가능성이 높고 웬만하면 시에서 나올 거다. 그리고 그 현대 산문 같은 경우에는 사회 비판적인 메시지를 담기보다 그냥 서정 문학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고전 시가는 양반류, 웬만하면 한정가 형태로 나올 가능성이 높고 고전 산문은 평민문학, 특히 애정소설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작품이 전반적으로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특히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는 것들은 지문의 내용 반드시 숙지하시고 지문의 내용이 필요하다면 인물관계도 정도 암기하시는 거 중요할 것 같고요. 문제 역시도 깊게 보셔야 하는 애들입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문학 예상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마지막 영상으로 다음 언어 예상 영상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